여러분 4050의 실직률 엄청나잖아요. 지금 제조업에서 쫓겨나는 많은 사람들이 4050이에요. 2030도 쫓겨나긴 하지만 그나마 2030은 좀 나아요. 그러나 4050은요, 특히 40은 엄청나게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40대 생각해 보세요. 40대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어마어마한 일할 나이예요. 게다가 제조업에서는요, 이게 구력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노하우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여야지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제조업체에서 40대를 내보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니, 나는 일할 힘이 넘쳐. 능력도 넘쳐.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안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 짐 싸서 나와서는요, 앞날이 막막한 겁니다. 앞날이. 예, 저는 이 그림을 보니까요, 마치 내가 짐을 싼 것 같아서 아유, 속이 터집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그나마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뭔가 당당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예쁘게 안 나갑니다. 비참하게 나갑니다. 비참하게. 동료들의 전속을 받고 나간다고요? 아이고, 그럴 일이야. 내가 잘릴 건데 저 사람이 잘려서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휴하고 오히려 한숨을 쉰다니까요. 휴하고. 안도의 한숨입니다. 안도의 한숨. 나가는 사람은 피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답답하다. 막막하다. 내 식구를 어떻게 먹여 살리냐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나와서 이력서 씁니다. 이력서. 계속해서 40대가 나오니까 이력서를 써야죠. 50대도 나와서 이력서를 써니까. 서울대 나왔으면 뭐예요? 고대 나왔으면 뭐예요? 연대 나왔으면 뭐하냐고요. 이력서 내는 족족 다 미끄러지는데. 우린 40대 안 씁니다. 50대 안 씁니다예요. 차라리 20대 젊은 층을 쓰는 게 낫지 40대 50대를 써서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나는 인건비 부담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대로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은요, 나를 안 써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40, 50이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지금 보면요, 표면 실장 기술, 저는 이 기술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표면 실장 기술이라는 게 이쪽 업계에서는요, 제조업계에서는 그나마 아주 고난도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팀장들이 밀려나요. 예. 전기 배선 기술자 57세면 한창 밀려납니다. 지게차 모는 장인들 밀려납니다. 예. 치과 기공사 여기도 밀려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40, 50이 쭉쭉 밀어내버립니다. 쭉쭉. 실제로요, 취업포털 자코리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3040 직장인 대상으로 23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76.4%가 코로나19로 급작스럽게 퇴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대기업보다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불안감이 더 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쫓겨나는 거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실업에 대한 심각성 압니다. 4명 중에 한 명이 쉬고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청년 실업 진짜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40대 50대 실업도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0대에 대한 핀셋,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40대 50대가 이게 핀셋으로
해서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자면 첫 번째는요. 이 4050의 눈물을 닦아주려면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 정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스타트업이나 아이디어 기업이나 창업은 많이 하는데 회사들이 뻑뻑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의 40대 50대를 넣어서 그야말로 컨설팅도 겸하면서 그 스타트업을 살려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재취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외국에는요, 특히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그냥 돈을 지원하지 않아요. 컨설팅이라는 그 컨셉을 거기다 도입을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컨설턴트가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보고서를 또 써서 정부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돈이 또 더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저는 4050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60이 가지고 있는 경영 닥터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공간에다가 저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활성화하면 되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노동의 어떤 유연화라고 하나요? 예. 무조건 자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노동에도 융통성이 있어야 돼. 일자리가 사람의 흐름에 흐르듯이 쭉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업 입장에도 재고용률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예, 재고용률로. 요즘 대기업들이요. 이제 정기공채 다 폐지한다고 하잖아요. 인턴 시켜보고 일 잘하면 시키겠다. 예, 저는 이게 노동의 유연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경직성만 가지고 있으면요. 못 자른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사람을 안 뽑게 된다니까요. 안 뽑게 돼요. 기업 입장에서 뽑아 놓으면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러면 못 뽑아요. 겁나서 못 뽑아. 그래서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요. 이거는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건속연수를 통해서 임금을 지불하잖아요. 자, 이거 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일자라는 생산성 중심으로 임금 구조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것도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가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업무 능력을 보고 뽑을 수 있거든요. 나이가 많으면 일단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부담스러워요.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부담스럽다 하는 걸 조금 제껴낸다면 예, 일을 잘하는 순으로 업무 역량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지금 4050은요. 혼자 울고 있어요. 회사에 잘리고 나와서 제가 그 심정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30년을 했잖아요. 30년 기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밀려나고 나서부터는요. 와,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저는 그래도 50대나 됐었죠. 그 당시가. 40대에 밀려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움직이니까 되더라고요. 움직이니까. 최악이지만 나는 최악이다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해야 돼 하면서 움직였어요. 움직이니까 뭔가 일할 수 있고 오늘처럼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4050 많은 4050들이 지금 침잠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정부의 정책도 예, 지금 말했듯이 핀셋 정책도 필요하지만
아주 과감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 52시간제 예업종 많이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